다음에는 페이크로 PBR 쉐이더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URP 쉐이더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URP 리쉐이더는 이제 디퓨즈, 스페큘러, 인다이렉트 디퓨즈, 인다이렉트 스페큘러 이렇게 네 가지의 크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네 가지의 계산으로 되어 있고 이 두 가지는 이제 GI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요. 디퓨즈는 이제 많이 해봤던 램버트를 그대로 쓸 거고 그리고 스페큘러는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제 퍼지는 이제 이 스페큘러를 이제 단순화된 푹토런스 그러니까 GGX 방식을 고쳐서 만든 이제 그 방식이고 그게 이제 다이렉트 스페큘러고요. 실시간 라이트가 만들어내는 스페큘러. 유니티의 이제 윈도우 창에서 렌더링, 라이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탭을 누르고 두 번째 탭에 이제 인바이러먼트라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전체 씬에 간접 조명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뭐 스카이 컬러, 뭐 이건 이제 앰비언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인다이렉트 디퓨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앰비언트가 인다이렉트 디퓨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nvironment reflection이라고 해서 여기다 큐브맵을 넣어서 그래서 큐브맵 밝기를 조절하고 그게 indirect specular겠죠. 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계산을 이제 다 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페이크 PB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PBR이면 PBR이지 페이크 PBR은 무엇인가 얼핏 보기에 이제 큰 차이가 없죠. 그만큼 페이크 PBR이라는 게 PBR이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페이크 PBR은 이제 근사치로 계산을 일단 줄였어요. PBR 계산보다는 좀 더 가볍고 모바일에서도 사실 그냥 PBR 쉐이더도 모바일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페이크 PBR은 좀 더 가볍게 더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게끔 가볍게 만들었고 URP 쉐이더의 구조는 그대로 따르되 메탈릭과 러프니스를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얼추 비슷하게만 구현합니다.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하려면은 사실 이 PBR 쉐이더를 그대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고 그 복잡한 구현을 다 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이걸 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과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스페큘러 같은 경우 쿡토런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뭐 블림폼으로 사용을 할 거고 쿡토런스도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제대로 된 PBR 계산 방식은 학습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코드를 할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전에 익혔던 것들을 조합을 해서 어떻게 물리 기반 쉐이더와 근접한 느낌을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연습을 해보면 이런 블림퐁 방식이나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들을 연습하는데 이걸 응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쉐이더라는 거는 PBR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스타일라이즈 렌더라든가 뭐 툰 렌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PBR 방식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커스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커스텀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응용력인데요. 얼마나 기존 뭐 램버트나 블림퐁을 잘 다루고 어떻게 섞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제 이런 응용력들을 키우는데 좀 도움을 줄 거고 이 눈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떤 다른 게임들의 어떤 쉐이더들도 눈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게임들의 쉐이더도 연구를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구나 하는 좀 그런 선구안 같은 걸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는 되게 공부가 많이 됐던 부분이라 이 커리큘럼에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유니티에서 페이크 PBR 쉐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기너 클래스 5라는 씬을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서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그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쉐이더 그래프 URP 언리 쉐이더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페이크 PBR 쉐이더 이거 만들어 주시고 이 페이크 PBR 쉐이더를 열어 주세요. 자, 그럼 처음부터 여기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를 불러오는 노드부터 추가를 해야겠죠. 커스텀 노드. 자, 커스텀 노드를 불러오시고요. 자, 그래프 인스펙터를 클릭을 해서 이 소스를 메인 라이트를 가져오는 파일을 연결을 해주시고 이름도 메인 라이트라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웃풋에 순서대로 벡터 3 디렉션 이제 라이트 방향이겠죠. 그리고 컬러도 벡터 3 그리고 디스턴스 어테뉴에이션 그리고 섀도우 어테뉴에이션 이렇게 아웃풋을 해주고 인풋에다가 이 그림자를 계산하기 위한 월드 포지션을 넣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3로 월드 포지션 이렇게 넣어주시면 메인 라이트 펑션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 디렉션에다가 노멀라이즈를 연결을 해주시면 라이트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트가 준비가 되었고, 그럼 이제 노멀도 한번 꺼내볼까요? 자, 노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 맵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노멀 맵 기반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보드를 열어서 텍스처 2D 노멀 텍스처 노멀 텍스처는 모드는 노멀 맵으로 그리고 타일링 옵셋 이 유즈 타일링 앤 옵셋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타일링 옵셋을 간단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노멀 맵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빼두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노멀을 만들어서 자 그리고 샘플 텍스처 2D 노드를 꺼내서 노멀 텍스처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는 탄젠트, 타입은 노멀. 여기까지 이제 자, 여기까지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이겠죠? 탄젠트 스페이스 값을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서 월드 스페이스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월드 스페이스 노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멀라이즈를 한번 안전하게 해줘서 노멀의 길이를 1로 만들고 그리고 이 값을 노멀로 사용하면 되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노멀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노멀 스트렝스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자, 프로퍼티에 노멀 스트렝스 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지금 탄젠트 스페이스 상태에서 곱해줘야 되죠? 탄젠트 스페이스 상태에서 스플릿으로 자, 멀티플라이를 자 R과 G에만 이 스트렝스를 곱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R 채널과 G 채널에만 곱해주고 그 값을 컴바인 노드를 이용해서 그대로 계산이 이제 스트렝스가 곱해진 R과 G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B는 그대로 연결해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스트렝스까지 적용된 노멀을 이제 월드 스페이스로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라이팅과 연산할 수 있는 이제 월드 스페이스 노멀이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멀라이즈 한번 해주고요. 자, 이렇게 지금 라이트와 노멀 로드를 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시점도 있어야겠죠? 뷰 디렉션, 그리고 뷰 디렉션 역시 노멀라이즈를 통해서 길이를 1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가 되었고, 자, 디퓨즈부터 개선해 보도록 할까요? 디퓨즈는 라이트와 노멀의 내적 계산으로 이제 처음 계산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걸 세츄에이트를 통해서 안전하게 잘라주고요. 여기 이제 메인 텍스처를 곱해주게 될 텐데 메인 텍스처 없으므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텍스처,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어할 메인 컬러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컬러는 그냥 컬러. 그래서 메인 텍스처도 샘플링을 해야겠죠. 텍스처 2D 노드를 꺼내서 샘플링을 하고 여기서 컬러를 먼저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자, 메인 텍스처와 이제 기본 컬러를 곱했으니까 이제 이 재질의 기본적인 색상, 즉 베이스 컬러가 되겠죠. 베이스 컬러는 이제 알비도라고도 하는데요. 알비도라고 이름을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츄에이트로 잘라준 이 부분은 램버트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램버트와 알비도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컬러도 곱해줘야겠죠? 라이트 컬러도 곱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어테뉴에이션과 섀도우 어테뉴에이션을 곱한 이 실시간 그림자를 전체 계산에 곱해줍니다. 어디로 보내야 정리가 돼 보일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정리가 돼 보이겠네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퓨즈를 구했고요. 디퓨즈. 자, 이렇게 구한 디퓨즈를 최종 컬러 값에 연결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씬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씬에 그걸 확인할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위치는 리셋 하나 해주시고요. 카메라는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를 하나 복사해서 실제 PBR과 지금 페이크 PBR의 값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릿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릿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자, 스피어에 01 릿 이제 바로 연결해 주시고요. 이제 방금 복사한 스피어를 페이크 PBR이라고 적어 주시고 그 방금 만든 페이크 PBR 쉐이더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머티리얼을 만드시고 페이크 PBR 쉐이더라고 똑같이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은 이제 까만색으로 나올 텐데, 이제 이거는 자, 처음 설정들을 이 컬러 설정을 자, 화이트로 해주시고요. 처음에 안 해줬으면 이미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라이트 컬러가 지금 기본적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일단. 그리고 리쉐이더를 이제 페이크 PBR 쉐이더의 어떤 진행 단계에 맞춰서 구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페큘러와 인바이러먼트를 다 꺼주시고요. 그리고 이 라이팅 탭에 인바이러먼트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스카이박스의 값으로 지금 인다이렉트 디퓨즈 앰비언트 값을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앰비언트 값을 일단 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램버트 디퓨즈만 남아있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카메라의 왜곡 정도가 좀 있어서 카메라 FOV를 40 정도로 놓으면은 왜곡 정도가 좀 덜해지겠죠. 이 정도로 놓고 네,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껐고 디퓨즈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두 가지 구현은. 자, 그럼 비교적 구현이 간단한 인다이렉트 디퓨즈부터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다이렉트 디퓨즈는 이제 지금 이제 스카이박스를 앰비언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컬러로 놓고 그래서 컬러가 지금 까만색일 때 앰비언트 아무것도 없을 때는 현재 둘이 동일한데 이제 좀 올라오면 이제 색이 차이가 좀 생기죠. 자, 이걸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인다이렉트 디퓨즈는 베이크드 GI라는 노트가 있습니다. 자, 베이크드 GI라는 노트가 있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 포지션과 노멀이 연결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림자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위에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림자 계산이 끝난 부분 여기죠?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주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얼추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얼추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쪽 오른쪽에 이 페이크 PBR 부분에는 이 인다이렉트 디퓨즈가 지금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어두운 부분은 더해졌지만 이 부분이 지금 한 번 더 더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더 밝을 거예요. 예를 들면 텍스처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좀 살짝 더 밝은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앰비언트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렇게 뜨기 때문에 자, 앰비언트가 아무리 하얀색까지 가도 여기는 이렇게 좀 허여지기만 하고 완전히 하얀색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지금 모든 그림자 계산을 다 해버린 다음에 이 인다이렉트 디퓨즈 즉 앰비언트를 더해버리면은 그게 완전히 다 이렇게 더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그 알비도 컬러만큼을 한번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어야 제대로 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인다이렉트 디퓨즈인데 여기다가 알비도를 한번 곱해주는 거예요. 알비도를 한번 곱해준 다음에 그 값을 더해주면은 아까처럼 붕 뜨는 부분이 확실히 없어지게 됩니다. 곱해주면 아까처럼 붕 뜨는 부분이 확실히 좀 덜해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프레넬이 여기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인데, 자, 그 부분들은 일단 추후에 더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다이렉트 디퓨즈 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럼 이제 디퓨즈 계산은 이제 일단락이 되었고, 다음은 이제 스페큘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